9월 평가원 전에 보는 짧은 6월 평가원 분석. 네,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9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이제 6월 본 거를 6월 모의고사 이제 평가원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근데 뭐 분석을 우리 해제 뭐 기출 분석하듯이 막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그냥 쭉 보면서 되게 좀 빠르게 갈 거야. 빠른 템포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런 6월 출제의 경향을 한번 조금 이제 약간 뭔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9월 달에 어떤 식으로 보자 이런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가볼게. 첫 번째는 이제 화작문이 나오잖아. 화작문. 여기다가 펜을 한번 해보자. 화작. 그러면 일단은 화법이 있어. 화법과 작문인데, 일단 화법 문제는, 일단 화작 자체가 이제 세 가지 세트가 나오잖아. 세 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세트의 특징은 하여튼 뭐냐면, 요즘 최근 들어서는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한 사람 강연자라든가 이런 발표자가 한 명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든 발표를 하든 이런 식으로, 그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인 거야.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이 사람, 강연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나오기는 해. 자신의 뭐 경험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 강연자가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게 설명문적 성향이 세죠. 근데 이게 예전처럼 설명문이 아주 그냥 너무 정보가 없어갖고 너무 그냥 읽으나 완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보가 나름대로 조금 정보 양이 조금 많아지고 시작하니까 약간 난이도가 생기는 거야. 그치? 여기서도 보면 6월도 보면 뭐 11월만큼 막 빡빡하진 않았지만 6월에서도 이제 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탈의 정보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도 보면 이런 탈의 이게 관우탈이다, 카메룬 탈이다, 하회 탈이다 이러면서 탈의 어떤 성격들도 봐줬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정보량이 좀 많아진다. 그리고 형식은 1인이 한 명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나온다. 글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원칙은 하나. 첫 번째 원칙은 어쨌든 그래도 제시문을 먼저 읽고 풀어. 먼저 제시문 읽고 나서 문제 풀기. 문제를 잡고 풀지 말고, 무슨 소리냐? 문제 풀면서 읽지 말고, 이게 더 집중력이라든가, 왜냐면 정보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보고. 자, 두 번째는 제시문을 읽고 푼다. 두 번째는, 제시문을 읽고 풀 적에, 화작이다 보니까, 정보의 바깥에 있는 의도라고 하는 면으로, 선생님 이제 의도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글이 담고 있는 드라이한 정보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발표자가 뭐 질문을 통해서 청중들의 어떤 이해를, 그치? 뭐 환기시키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의도적인 부분과, 이거 문제에 나오지, 당연히. 그런데, 뭐를 읽을 때는 정보를 중심으로 읽는다. 정보를 먼저 중심으로 읽는다. 의도는 문제에서 다시 확인한다. OX로 선택하면서 다시 확인한다. 이 원칙만 갖고 있으면 첫 번째 제시문, 첫 번째 문단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그치? 첫 번째 문단은, 그러니까 다시 어떤 글의 성격은 설명문처럼 발표, 강연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뒤에 세트에서는 이제 뭐 협상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나와. 등장인물이 많은데 여기서는 일단 한 명이 나와서 다수의 대중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을 읽고 풀고 먼저 읽는다. 그 다음에 읽을 적엔 정보 중심으로 읽고 나서 문제를 푼다. 약간 더해주면 여기에 팁을 하나만 더하면 일단 3점짜리 문제 같은 게 있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크게 하자. 일단 봐봐. 3점짜리 문제. 일단 3점짜리 문제가 딱 보이면 긴장을 해.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3점짜리는. 첫 번째는 괜히 3점이 아니야. 그래서 두 번 들어가. 어떤 너희들의 어떤 사고 과정을 두 번. 그래서 첫 번째 건 함정이야, 함정. 그러니까 너무 1번, 2번에서 다 너무 섣부르게 하지 말고 이건 끝까지 다 읽어야 돼. 5개 선택지를 다 읽어서 무릎이 두 번 쳐지게. 이거였나? 아닌가?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 번 더 들어간다고. 3점짜리는. 이게 평가원으로 갈수록 어떤 11월 모의고사로 갈수록 이게 잘 맞아.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 3점짜리가 시간을 쓰게 해. 시간을 쓰게 해. 문제풀이에서 너무 그러니까 뭐 보기가 있다라든가 선택지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약간 소비하게 만드는 형태. 그러니까 3점인 거야. 괜히 3점이 아닌 거야. 함정이 있던가 시간을 쓰게끔 구성을 한다라는 거지,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3점짜리는 약간 긴장을 하고 푸는 게 좋아.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6월이. 그치? 근데 작년 수능 생각을 해봐. 작년 수능에는 무슨 딸아이한테 자존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정보도 있고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청자들의 관계도 생각했어야 되고 약간 복잡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6월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어떤 글쓰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문단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거보다는 간단하다. 그치? 그걸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 화작의 두 번째 제시문은 어떤 게 나오냐? 그치? 진짜 화작이 나와. 무슨 소리야? 화법과 작문을 합쳐서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가제시문이 어때? 가는 뭐냐면 작문이야. 나가 화법이야. 자, 그럼 뭐가 어렵냐면 나가 어려웠어 이번에. 그치? 나가 어려웠고 나가 성격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제시문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에 비해서 얘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나와. 그러니까 토론은 A팀, B팀 해갖고 그 2명 이상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겠지. 토이 같은 경우에는 C라고 하는 애가 한 번은 얘 편 들었다가 한 번은 제 편 들었다 이렇게 절충했다 이럴 수도 있어. 어쨌든 사람이 A, B, C 이상이 나와. 지금 여기에서 기출해서 6월에서는 협상이 나왔어. A와 B가 서로 계속 시민 측, 주민 측과 시청 측이 그치? 서로 협상을 주고 받으면서 그치? 그러니까 어떤 글쓰기의 말하기의 어떤 형식들의 종류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약간 팁이지. 일종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니들이 문제 풀 적에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얘를 여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치?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의 묶음으로 화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중심으로 좀 묶어. 그러니까 첫 번째 정보가 기회다, 관광객이다. 두 번째 정보가 무슨 특정 인원수 이하로 수를 제한하자 이런 식으로 그치? 일자리를 파악하자 이런 식으로 화제 중심으로 얘를 좀 묶어줘. 그러니까 구조도를 그릴 적에 혹은 읽을 때 선생님 구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읽을 때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면 좋다. 그 장면에서 얘네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를 좀 적당한 선에서 좀 끊어갖고 몇 개의 만화 칸처럼 해갖고서는 그려주면 좋을 거다. 그치?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신유형인 거야. 화법과 작문을 섞여서 나오는 게. 그치? 그러니까 다양하게 작문적인 어떤 요소들을 묻기도 하지만 화법적 특징은 이런 게 나와. 그리고 그런 토의를 바탕으로 해서 작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작문 문제도 보시면 여기 이런 문제 이제 개요표라든가, 그치? 글쓰기 형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일단 또 하나의 팁을 하나를 더 주면 얘가 필연적으로, 봐봐. 가는 화법이고, 나는 작문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의 풀이법이 가능해. 예를 들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문제 보면 4번은 어때? 4번은 가만 보고 풀 수 있어. 7번은 나만 보고 풀 수 있어. 그럼 착각하지 마. 원칙은 뭐야? 읽고 푸는 거야. 가를 읽으면서 4번을 풀라는 게 아니라 가를 다 읽고 나서 4번을 풀어. 오케이? 나를 다 읽고 나서 7번을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을 풀어. 그러면서 제시문 왔다 갔다 다시 읽겠지. 5번, 6번을 바탕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가자고. 이게 재밌는 게 작년 11월은 이렇게 못하게 나오기도 했어. 약간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가글을 읽고 4번 풀고 낙을 읽고 7번 풀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갖고 풀어주시는 거.
이것도 좀 고민을 하시고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리고 이제 화법에서 장문으로 이제 연결되는 뭐가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는 그치? 화법에서 장문으로 연결되는 과정도 좀 고려를 해서 뭐 두 번째 세트가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 차분하게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세트를 보시면 세 번째 세트는 이제 철저히 장문 중심으로 되겠지. 장문. 그치? 장문 중심으로 되고 장문 문제는 사실은 약간의 기본적인 유형이 있지. 근데 니들이 약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신유형이 분명히 나와. 9월에도 나올 거야. 평가원은 하여튼 유형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니네가 이제 이게 모의고사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만약에 11월에 신유형이 나왔어.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이거를 뭐 교육청에서 이제 뺏겨. 그러니까 니가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이런 걸 뭘 배우겠지. 이 유형으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3학년 기출을 풀어버리니까 이게 유형이 완전 반복되는구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 절대로. 니들이 고3 때 받아들이는 유형들은 선생님 이런 걸 뭐 재기발랄한 약간 스마트한 머리를 요구하는 새로운 유형이야. 새로운 유형. 그러니까 약간의 좀 센스가 필요해. 약간 좀 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문제를 풀다가 이게 만약에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빨리 선택지를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통해서 파악해 주는 게 좋은데 정 안 되면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 이거 계속 붙잡고 있다고 절대 안 보여. 차라리 그러니까 화작문까지 15번까지 다 풀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진짜 45번까지 다 푼 다음에 다시 봐.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붙잡아줘. 그러니까 다시 보면 안 보이던 게 이거였나 이런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화작은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좀 정리가 돼 있지. 특히 근데 이제 9번 같은 문제도 잘 봐봐. 9번 같은 문제도 이게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 표현하기 문제지. 그치?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려고 내용을 언급해 A. 그치? 뭐 소비자 B, 기업 C 둘 다 직접적으로 D 뭐 이렇게 하든가 뭐 이걸 세 개로 하든가.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조건이 다 나왔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런 문제의 특징은 재밌게 가장 적절한 것, 모두 들어간 것 이렇게 나와. 아는 것 안 물어보고. 그렇겠지. 근데 사실은 그러기 쉽겠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적절한 것을 많이 묻다 보니까 1번을 읽으면서 빨리 A가 애매하면 그냥 두고 B가 아닌가 C가 아닌가 아닌 거 확실히 아닌 거부터 찾아. C 아니네. 하나라도 아닌 게 나오면 B 아니네. D 아니네. 하나라도 아닌 게 나오면 빨리빨리 제끼는 거야. 동그라미를 고민하지 말고 빨리 보면서 그치 아닌 거를 확실하게.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하여튼 평가원은 다른 거랑 다르게 이렇게 갈등 관계가 두 개가 꼭 나와.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이거 답이네 이러지 마. 뒤에까지 꼭 읽어봐. 뒤에 답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얘가 약간 애매하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하나가 분명히 애매하게 맞는 게 있을 거야. 이거는 3점짜리가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나와. 약간 일종의 함정형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을 꼭 해줘야 돼. 다시 이런 표현하기 문제는 아닌 거를 찾는다 빨리. 그 다음에 갈등 관계까지 확인을 하고 푼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문은 사실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근데 이런 문제 니네 어려워하잖아. 어떻게? 정보 들어오는 유형, 정보, 그치? 이런 게 나왔을 적에 니들이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요게 그렇게 바로 이거를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선택지로 들어가 얘는. 그래서 선택지를 통해 갖고 얘를 이해하려고 선택지를 읽으면서 얘를 이해하려 킬러 문제처럼 선택지를 통해서 얘를 이해하려고 해주는 게 좋아. 그래야 이제 빨리빨리 파악이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정보가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약간 부분적으로 어차피 읽어져. 부분적으로. 왜? 1번 선택지를 가지고 요 부분을 읽고, 그치? 2번 선택지를 가지고 요 부분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얘를 아예 막 다 저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래 선택지를 가갖고 푼다. 그렇게 해서 화법 작문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 최근 추세가. 이제 니네 뭐 교재 편제
그 교과서 편제가 바뀌어서 뭐 그런 거 같아. 화법의 난이도를 좀 문법이랑 맞춰줘야 되는 시점에서, 그치? 그러니까 화법이 이렇게도 어려워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10번 문법 포함 15번까지 20분에서 25분까지 좀 시간을 좀 넉넉히 써. 좀 써도 돼. 뭐 시간이야 뭐 개인 차이가 넘어가니까 뭐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20분 넘어갔다 해서 큰일 났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서 일단 다 맞는 쪽으로 가줘야겠지. 그치? 자, 문법 문제는 일단 문법 세트를 보시면은 5문제가 나오지.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 문법 제시문이야. 그러니까 제시문에 대해서는 조금 보면 초창기에 처음 이제 문법 제시문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게 뭐 꼭 읽어야 되나요? 뭐 이 정도로 어떤 문법 교과서의 개념이 그대로 나왔고 사례가 조금 더 추가되는 형태 정도? 그 문제 쪽에서. 근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개념 자체도 좀 어려워. 생소한 개념이 나오고 개념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사례도 어려워진다. 근데 일단은 구조도는 한 3꼭지 정도 요 정도로 나와. 뭐 분량이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야. 근데 여기에 뭘 중심으로 채우냐면 사례를 중심으로 채워. 사례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어휘적 빈자리 그러면 어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촌이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x 다시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채울 적에는 구. 그치? 혹은 뭐 한자 외래어 뭐 이렇게 하겠지. 상이여 하이여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그냥 사례를 자체를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례를 그냥 누이 이런 식으로 사례를 놓고 푸는 게 좋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푸는데 뭐 고전이 나왔을 때 이제 고전도 고전대로 이제 파악을 해봐. 근데 이런 문제들 있지. 14번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시간을 활용하게 하는 계산 문제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몇 가지 영역이 있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의문 변동이 나온 거야. 자, 의문 변동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4가지가 있잖아.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근데 딱 2가지만 생각하면 돼. 뭐다? 뭐 2개? 첫 번째 이제 의문 변동이 나오면 쌍은 교체다. 그치? 쌍은 교체다. 무슨 소리야? 쌍기역이 기역이 되는 건 하나가 떨궈져 나가갖고 탈락이지? 아니라고. 얘네는 하나야. 샴쌍둥이야. 쪼개지지 않아. 그러니까 쌍이 기역이 되는 거는 교체야. 탈락이 아니라 거꾸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첨가가 아니라 그냥 교체야. 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그랬어. 여기서 리을 기역에서 기역 이렇게 되는 건 탈락이야. 또 기역 플러스 히읗이 키역되는 거는 뭐야 이거? 축약이 맞아. 근데 하여튼 쌍은 교체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안 보이면 니은 첨가. 하여튼 안 보이면 니은 첨가를 먼저 의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니은 첨가의 정의를 봐봐. 뭐야? 합성어에서 받침이 있고 뒤에 그치? 이모음이 있을 때 이모음이 보일 때 여기서 이모음이라는 거는 야여 요요 다 포함되는 거야. 그치? 이런 이모음이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첨가가 된다? 니은을 첨가된다. 그래서 솜, 니, 불이 된다. 그치? 솜니불. 자, 이게 이제 안 보이면 이게 제일 안 보여. 근데 요거는 하여튼 요 최근 평가원에서는 딱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니은 첨가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기억이 뭐야? 사례가 14번 문제 풀립이잖아. 풀립. 그러면 일단 보면 풀립 그래 놓고 딱 보이는 게 뭐냐? 그래 뭐 이걸 먼저 해보자. 그럼 풀입 끝소리 규칙. 그치? 그다음에 안 보이잖아. 뭐지? 그럼 혹시 니은 첨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거. 왜냐면 이게 니은 첨가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도 봐봐. 리을 받침 있지? 이모음 있지?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풀 닙. 그래서 니은 첨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으니까 이거 뭐가 돼요? 설릉, 선능, 설릉. 이거 뭐야? 유음화야, 유음화. 그치? 그래서 풀립까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니은 첨가 이게 제일 안 보여. 나머지 건 그냥 딱딱 보이는데 니은 첨가. 그래서 의문 변동은 반드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9월이나 11월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2가지. 쌍은 교체다.
니은천 거다. 요거 정도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번 문제인데 15번 문제도 뭐 그런데 사실은 15번 문제 전에 뭐가 있냐면 또 계산 문제에서 요거 있지? 주어 서술어 무지개. 요걸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특히 뭐 아는 문장이다 혹은 맞춤법이다 뭐 서술어와 주어의 호응이다 뭐 다양한 데서 써. 그러니까 요걸 일단 갖고 가야 돼. 주어 서술어 무지개를 만드는 거. 근데 사동 피동에서도 사실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니들이 이제 사동 피동 문제 좀 어렵잖아. 그럼 사동은 뭐야? 시읒 들어가니까 시키는 거야. 그치? 피동은 피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 장형으로 한번 바꿔봐. 헷갈리면 개하다 개되다 개하다 개되다 그치? 그러니까 하개 하는 건 뭐야? 사동이야. 시키는 거니까 그치? 개가 된 거야 그치? 개가 되는 건 피동이야. 당하는 거니까. 자 그럼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갈렸다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부터 하라니까. 갈렸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서술어부터 잡는 거예요. 갈렸다 그럼 누가? 임원이. 이렇게 해야 보여. 그럼 임원이는 당한 거야 시킨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주어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게 답이 5번이거든. 5번 보시면 니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해설의 전제는 이거 다 풀어보고선 들어야 돼. 지금 이거 해제를 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그래서 쓸렸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쓸렸다는 누가? 눈이 쓸렸다. 그럼 얘는 당한 거야. 눈이라고 하는 건 당한 거야 시킨 거야? 당한 거야. 그럼 쓸렸다. 그럼 누가? 동생이 쓸렸다. 이상하잖아. 동생이가 아니야 지금.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지. 동생이 아닌데요? 그럼 누구야? 동생에게 쓸린 거야. 그럼 누가? 엄마가, 내가, 혹은 누군가가 주어가 생략된 거야. 이렇게 보여야 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시켰는지 당한 건지를 봐야지. 동생이 시킨 건지 당한 건지 보면 이제 헤매는 거야. 맞지? 그럼 동생에게 얘는 시킨 거니까 이건 사동이 되는 거야. 자, 사동 피동이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무조건 주어 서술어 무지개부터 만들어 놓고 누가 주어가 시킨 건지 당한 건지 주어라는 기준점을 빨리 만들어 놓고 봐줘야지 보여. 여기 일종의 팁이야. 그래서 6월은 뭐 작년 11월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분명히 일단 두 가지 특징을 봐야 돼. 첫 번째 제시문이 있는 애들. 그리고 요새는 이 제시문이 중세국어랑도 고전이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 예를 의문 변동 혹은 뭐 니네 뭐 통사냐 비통사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그치? 이게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 혹은 최근 트렌드에서는 뭐야? 파생 전미사하고 전성어미, 그치? 이런 것들 전성어미랑 전미사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하는 것들을 좀 약간 봐두고 들어가. 근데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쓰고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치? 문법에서. 그래서 차분하게 15번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최대한 뭐 3점짜리 이런 것들 분명히 함정이 있거나, 아까 설명했어, 함정이 있거나 OR 시간을 쓰는 문제야. 그러니까 너무 초급해하지 말고 다 이제 차분하게 보시면 되고, 전체 시간은 한 20분 이상이 걸리더라도 20분 정도가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소설로 가는 거야. 소설. 그래서 이 16번 문제가 소설이었어. 소설. 그래서 소설 보시면 토지가 나왔습니다. 토지.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일단 소설은 EBS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인물을 중심으로 무조건 정리한다. 두 번째, 이 인물을 어떤 이렇게 장면을 놓고 인물을 이렇게 배치시켜,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 장면이 최근 들어서는 2개 이상, 3개 이상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장면 간의 전환이 왜 끊어졌는지가 결국엔 구성이다. 뭐 꿈속의 꿈이라든가, 그치? 과거 회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소설을 인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치? 두 가지를,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를 보면 돼. 그러니까 현대 소설은 특히나
우리 이제 인물 유형을 말하면 주동, 반동, 중심, 주변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있어? 개성적 인물하고 전형적 인물 있지. 그 다음에 뭐 있어? 입체적 인물하고 평면적 인물 있잖아. 그러니까 현대소설로 갈수록 개성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을 잘 파악해야 돼. 이게 어려워. 개성적 인물이라는 건 어떤 액션이 좀 이상한 애인 거야. 100명 중에서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거. 뭐 딸을 시집 보내놓고 울고 있어. 왜 우냐고. 그치? 그걸 파악해야 돼. 고전소설은 전형적이기 때문에 그냥 뻔해. 착한 놈 착하고 그냥 하거든. 근데 현대소설로 갈수록 특이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지. 자, 얘도 봐봐. 박경리의 토지에서도 중심 인물이 뭐야, 여기서. 그치?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인 어떤 줄거리만 놓고 가면 분명히 서희 중심으로 읽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나온 게 어때? 삼수라는 애가 되게 특이한 애가, 그치? 주변 인물이야, 일단 전체 소설에서는. 근데 이 삼수라는 애가 어때? 아주 개성적이야. 이상하잖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일본 놈한테 붙은 건지, 그치? 뭐, 얘네들, 운동을 하는 애들한테 윤보 일당한테 붙는 건지 조준거한테 붙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 행동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Y를 계속 가져야 돼.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감 능력이야. 어떤 개성적 인물, 특이한 인물, 저 행동에 대해서 왜 저거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자꾸 묻는 거야. 그게 이제 문학의 어떤 주제잖아, 실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치?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뭐 토지 그럼 달달달 주제를 외우고 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서희도 봐봐. 이게 이제 중략 줄거리를 중심으로 서희와 삼수가 이제 나오는 건데 삼수는 개성적 인물이야. 근데 서희는 어떠냐면 홍씨랑 이제 싸움을 하다가 얘가 맨 처음에 자살을 하려고 연못으로 뛰어들다가 갑자기 깨닫는 거지. 내가 왜? 그러면서 표독스럽게 얘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니네가 문제를 풀 적에는 얘 대사가 뭐 나직한 음성이다.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요 부분을 통해서 계속 서희의 대사인지 알았어야 돼, 지금. 그치? 그러면서 홍씨와 서희가 이 대사가 누구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됐었다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럼 출제자의 의도에는 뭐도 있냐면 서희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 인물이야. 무슨 소리야? 성격이 바뀌는 거야. 중간에 한번 결심을 통해 갖고 행동이 바뀌고 있잖아. 그런 부분을 잘 잘라서 낸 거야, 지금. 이해되니? 그러니까 아예 소설을 같이 보면 뒤에 이제 소설 보면 뭐가 나와? 얘가 조웅전이 나오지? 조웅전 고전 소설은. 그럼 고전 소설도 같이 볼게. 고전 소설은 약간 좀 인물을 아까 전에는 개성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쉽게 얘기하면 인물의 공감 능력을 묻는 게 현대 소설이었다면 고전 소설은 어떻다 그랬어? 인물 유형이. 그치? 개성적이지 않고 전형적이잖아. 그러니까 고전은 인물 중심으로 읽긴 읽는데 아주 디테일한 객관적 상황 파악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다시 얘는 인물에 대한 공감 능력. 근데 얘는 객관적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누굴 때렸어 그러면은 얘를 왜 때렸는지 이런 거보다는 현대 소설은 왜 때린 거야?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보면 고전 소설은 몇 대를 때렸어 이게 중요한 거야. 혹은 얘가 직접 때렸는지 옆에 몸종을 시켜서 때렸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이 문제도 보시면 조웅전인데 일단 전체 평론을 해주면 출제자는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끊었을 거야. 뭘 의도로? 꿈속의 꿈 구조야. 그치? 조웅전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그 꿈과 연관이 있는지 많이 나오는 거잖아. 고전소설에서. 그 구성을 잘 나오는 부분을 잘랐어. 근데 이 꿈속의 꿈도 굉장히 독특했잖아. 보통은 꿈속에 들어가면 조웅이 실질적으로 막 누구 사람과 도사와 만나서 막 대화 내리고 막 대화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특징이 어땠냐면 꿈속에 들어와 갖고는 그 꿈을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살펴봤단 말이야.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신하들하고 어떤 임금이야 누구였어? 얘네들이 신하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각자 니네들 뭐 공로 한번 얘기해봐. 니들 자랑전 한번 펼쳐봐. 이랬다고. 그거를 조웅이 보고 나왔어.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몇 번 문제가 어려웠냐면 25번 문제 큰 잔치.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큰 잔치인데 꿈속에 있었던 그 큰 잔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건 좀 호불호? 약간 두 개의 피드백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피드백은 뭐냐? 이게 왜 어려워요? 당연히
당연히 1번 아니에요? 참석자들이 서로의 공족이 아니라 지가 지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시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러면 끝나. 이러면 안 흘려. 근데 이게 핀트가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완전 헤매는 거야. 다 동그라미가 나와버린 거야. 5개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헤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뭐냐면 고전소설을 하여튼 정확하게 읽어야 돼. 정확하게. 임금이 얘네들한테 야 각자 얘기해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얘네가 각자 지자랑을 했다. 이게 이해가 됐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읽을 때 고전소설은 좀 꼼꼼히 읽어야 돼. 특히 주변 인물 있지. 몸종 이런 애들, 시동 이런 애들. 정확하게 잡아서 얘네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객관적 상황을 파악을 중심으로 읽는다. 다시 정리할게. 소설은요,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일단 요번 6월은 EBS를 반영을 안 시켜줬어.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연계율을 굉장히 높였거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 비문학과 문학의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추려는 것 같아. 조금 이따 이제 비문학 할 때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문학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게 약간 직접 연계율을 그치? 낮췄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소설이야. 소설도 그렇고 고전 운문은 약간 그랬는데 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읽어야 되는 그치? 약간 난이도 있는 시를 해서 철저히 처음 보는 거에 대한 해석 능력, 독해 능력을 물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전 소설은 일단 첫 번째는 인물 중심으로, 두 번째는 장면이라고 하는 걸 끊어서 배치시켜라.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물에 대한 공감 능력을 고전 소설은 어떻게 아주 사실적인 상황 파악을 중심으로 읽어라. 오케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선 소설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전 운문이야, 운문 같은 경우에는 6월 같은 경우 아주 전형적으로 냈어. 어떻게 냈냐면 수능 특강, 그치? 수특에서 유언 12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앞에 1장, 3장, 6장 2분의 1은 있는 거야. 그대로 냈고 안 배운 부분에서 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9월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완성 있지. 수능 완성에서 특히 관동별곡하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가사들 있지. 걔네들은 좀 봐도. 근데 뭐 우부가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편하게 읽어지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안 읽어지는 건 전문을 현대어로 되어 있는 게 있어. 그치? 뭐 선생님이 자료를 올려놓든 할 테니까 그 현대어를 중심으로 해서 발을정자를 써갖고선 좀 읽어. 한 10번 정도씩을. 그래서 파악을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 이 고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영률을 좀 아예 안 주고 새로운 걸 내긴 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EBS에는 안 나와 있어. 그치? 전문이니까. 그러니까 전문을 찾아서 현대어를 꼭 보는 거를 좀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여기서 조용이라고 하는 수필이 나는데 수필은 뭐 읽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희곡 시나리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걸 뭐가 나온다 이렇게 찍자라고 하면 되게 이제 확률이 높은 영역이야. 희곡하고 시나리오는 나와야 되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뭐 밸런스상 이제 찍기는 쉬운 영역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가 이렇게 변별력이 나오진 않아. 이게 막 어렵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는 좀 쉽진 않아서 그래서 조금 EBS를 좀 보시긴 하되 좀 고전 운문을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운문을 중심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트가 뭐였냐면 마지막 세트가 시였어. 시였는데 역시 가시는 EBS, 나시가 그치? 아주 생소한 시. 그럼 우리가 생소한 낯선 시 이거를 잘 봐야 돼. 선생님은 이제 구조도 독해로 하면 화자 잡고 대상 잡고 서술어로 누가 해서 이렇게 정보 꽂고 장면 꽂고 구조도 이렇게 그려놓고 진행을 하면 돼. 근데 이 시의 특징은 어땠냐면 화자가 작품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상 중심의 시였어. 대상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예를 들면 담쟁이 덩굴이, 그럼 주어를 먼저 잡아. 담쟁이 덩굴이라고 하는 주어를. 그 다음에 서술어가 어표야, 어표. 그치? 그럼 어디에? 허공이라는 애도 잡아주고. 그래서 그 다음 서술어가 뭐야? 이동하다. 이렇게 그냥 정리만 딱 해주고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C는 서술어 중심으로 파악을 한다. 사실은 이 영상은 너희들이 이제 6월도 충분히 봤다라는 전제로, 그리고 직전에 9월 직전에 그냥 빠르게 한번 6월을 한번 정리한다라는 영상이라서 조금 선생님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 핵심적으로 이제 봐야 될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다른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준비는 해볼게. 근데 이게 그렇게 이제 이 영상의 의미를 알겠지? 9월 직전에 한번 쓱 보라는 거야. 이걸 중심으로 6월을. 그래서 만약에 6월을 풀어보고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요런 해설을 좀 보면서 6월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그러니까 EBS 그대로 나오네요. C가. 이거 EBS C가 제일 중요한가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C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한번 읽어놓으면 기억나고 다시 읽고 풀어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뭐 EBS C를 아주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그거보다는 낯선 시, 얘를 독해낼 수 있는 독해법, 감상 능력을 빨리 연습을 해주는 게 좋겠지. 선생님은 이제 구조도 독해라는 걸 써서 화자 대상, 정서, 서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각자 알아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낯선 시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가시고요. 9월도 그 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 게 좋겠지.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시를까지 봐서 해결을 한번, 문학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한 거야. 자, 비문학이야. 비문학. 그래서 요번 6월은 사실은 선생님이 매년 보면 6월 달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 6월에 어떤 트렌드가 살짝 뭐 큰 변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작은 변화라도 해도 그걸 꼭 9월에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9월에 그걸 확인을 하고 그거가 확인이 되면 이제 11월에도 나오더라고. 근데 요 미묘한 트렌드를 잘 읽어줘야겠지.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뭐 6월 평가원 2020년 대비 6월 평가원의 가장 뭐 히어로, 가장 영웅, 핵심 바로 얘야, 얘. 에피크로스 아빠. 여기에 약간 평가원의 어떠한 의도 혹은 평가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이걸 빨리 잘 캐치를 해줘야 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작년 11월이 굉장히 모의고사가 어려웠어. 작년 뭐 11월뿐만 아니라 6월, 9월 뭐 재작년부터 해서 제시문이 지금 비문학이 3개가 나왔는데 최근 이 비문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야.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너무 비대칭적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그전까지 문학을 아주 직접 연계를 하니까 막 어떤 애들은 1등급 애들 같은 문학을 한 15분 안짝으로 끊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그럼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선 비문학에 넣는다. 혹은 뭐 화작이 어려워졌으니까 화작에다 이렇게 분배시키는 형태로. 근데 사실은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는 거거든. 맞잖아. 하다못해 이런 식의 생각해봐. 야, 니네 5등급이면 사실은 전국 단위로는 중간이야, 평균이야. 근데 이 5등급 친구들이 비문학 자체 세지문 그냥 시간 좀 넉넉히 줄 테니까 풀어봐. 근데 못 읽어. 못 읽는다고. 시간을 충분히 줘도 못 읽고 푼다고. 이거 좀 잘못됐지 않았어? 그치? 5등급 애들도 한 지문 정도는 지금 풀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거 올 트렌드에 올 6월에 아주 정확한 메시지다. 내가 봤을 적엔 세 지문 중에서 지금 한 지문을 굉장히 난이도를 낮췄다. 한 5년 전 정도의 예전 선생님 설명은 1세대다. 1세대 비문학 제시문처럼 이때 제시문은 딱 6개 딱 나오면서 6개 30분 이렇게 딱 줘서 한 지문에 딱 5분 6분 딱딱 끊던 때가 있었어.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딱 줘버린 거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 이거 1등급 애들은 한 5분 6분 안에 풀었을 거야. 그리고 구조도 형태도 어때? 아주 전형적인, 그치? 딱 요렇게 나왔어. 요렇게 에피크로스 악바 이래갖고 아주 예쁘게 나왔어. 1세대 구조도 나왔고. 두 번째 문제도 봐봐. 이 문제도 재밌는 게 19번 문제 봐봐. 아주 옛날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라는 거야. 이거 옛날 형태 1세대 수능 형태 6개 지문 나왔을 적에 딱딱 시간 떨어졌을 때 요때 제시문 하나 줄게. 요거 5등급 애들도 읽고 풀 수 있는 거 줄게. 밸런스 맞춰줄게. 나머지 두 개는 어렵지만 하나 정도는 니네 풀 수 있게. 그치? 그래 놓고 이제 문학도 약간 옛날 스타일로 5년 6년 전에 간접 제시문 간접 연계율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독해 영역을 지금 묻는 형태로 나왔어. 그랬더니 애들이 문학이 어려웠대.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거든. 근데 왜 어려울까를 생각했더니 애들이 너무 당근을 많이 먹었어. 독이 든 당근을. 그동안 EBS 계속 연계 50%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빠르게 연계율에 기대서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해를 영역을 딱 요구를 해버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적에 자, 비문학이야. 3개의 제시문 중에 1개의 제시문은 분명히 이렇게 주는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 쉬운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 약간 옛날 스타일로. 이거 한 5분에서 6분 정도에 끊어줘야 된다. 그래 놓고 나머지 2개의 제시문에 집중해라. 그치? 2개의 제시문. 이게 이제 6월 모의고사로 보면 에피크로스학라고 하는 요게 이제 그런 형태였다. 되니? 이게 이제 문제에서도 그랬고, 문제 유형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문제 보시면, 이제 요거야. 통화금리. 통화금리. 요거는 선생님이 해제를 갖다가 뒤에다가 간단하게 좀 붙이든지 할게. 해제를 따로 해갖고서는. 근데, 자,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은 경제가 나왔어, 경제가. 자, 일단 경제가 나왔는데, 뭐 그냥, 여기는 자세하게 이거를 해제할 건 아니니까 그냥 거시구조도 크게 이제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할게. 얘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전통에서 통화정책을 이제 설명을 해. 여기 이제 배경지식이야, 배경지식.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도표형을 써서 풀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X가 뭐냐면 금융에서의, 그치? 미시, 금융정책에 대한 설명을 나오고 이 두 개가 이제 결국에는 전통에서는 별개의 것으로 존재되면서, 그치? 뭐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1+1이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중간에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가 쭉 나와서 거기에 이제 정보가 나오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져? 거시적인 거시금융정책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거시금융정책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수능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수능성. 수능성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시경제적인 금융이 어떻게 이제 금리가 어떻게 이뤄갈 적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여기서 미시정책의 어떤 특징이 하나가 나와. 뭐냐면 최저 자기자본 규제라고 하는 게 이게 미시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이그젬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수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시정책에서의 어떤 중요한 거고 이거를 감안해서 나오는 게 바로 최저 자기자본에다가 추가적인 알파를 덧치는 완충자본. 그치? 얘가 바로 뭐냐면 완충자본 이게 이제 완충자본을 쌓게 한다. 그치? 완충자본을 쌓게 한다. 이게 바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야. 그치? 얘가 바로 거시 금융정책의 어떤 특징이야. 근데 일단 뭘 보고 싶냐면 이 제시문은 일단 얘가 배경지식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좀 봐. 옛날에부터 배경지식은 나왔는데 올해는 하여튼 6월은 이 배경지식 약간 두드러지는 게 뒤에 나오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보면 확실히 문 역할을 하는 배경지식을 주는 것 같아. 근데 뭐 모르면 그냥 읽고 풀면 돼. 근데 사실은 문제의 답은 여기서는 안 나오거든. 뒷부분 문이니까 이거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기 쑥쑥쑥쑥 들어가서 최종적인 뭐 그래서 그 흐름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고 뭐 선택지는 여러 가지에서 밸런스 있게 선택지들이야 나올 수 있지만
사실 답이 되는 애들은 이 배경 지식에선 크게 나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강약 읽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약간 쉬운 지식문 하나가 나오고 확실히 문과 친구들을 위라, 혹은 이과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렇게 요번 6월은 그랬어. 뭐 계속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이제 영역을 좀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 요게 조금 어려웠었고, 특히 여기서 이제 킬러 지문이라고 킬러 문제라고 할 거는 뭐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요새 킬러 문제가 약간 빠지는 것 같고, 뭐 29번 문제 정도 풀이 요령 같은 것들 정도는 좀 선생님이 자세하게 한번 찍어갖고 올릴게. 오늘은 지금 그걸 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 이제 얘도 이제 거시 구조들을 약간 그리면서 설명을 하면 일단 개체성이라고 하는 거에 성격을 해. 뭐 그래서 유사성은 아니다. 여기는 뭐 상호보완전하고 무슨 인과성이다. 그러면서 이게 철학적 논지였대. 그러면서 우리 액자식 구성 있지? 안으로 쑥 갖고 들어오는 거야. 1+1처럼 이걸 생물학에도 넣을 수 있다. 그치? 그러면서 생물학 얘기를 하면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하는 게 개체성을 생물학에다가 철학적 질문을 생물학에다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DNA가 나와. DNA. 그리고 여기서 이제 DNA가 그치? 후세에 전달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내가 해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지 알 텐데, 어쨌든 생물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요 안에서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 대한 설명을 해. 근데 여기서 일단 세포에 대한 거를 약간 이미지처럼 정확히 알아야 돼. 핵도 있고 막으로 둘러싸인 핵도 있고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미토콘드리아다. 얘는 되게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을 갖는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초창기에는 얘가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대. 얘가 이제 뭐 공생관계인지 아닌지가 관심이 없었는데 얘도 약간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전자현미경. 얘를 들여다본 거야.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DNA가 다르다. 누구랑 여기 핵에 갖고 있는 DNA랑 다르다. 두 번째, 리보솜인가? 그치? 리보솜이야. 얘도 박테리아 리보솜을 닮았다. 이게 뭐냐? 왜 박테리아를 닮았냐?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공생발생설이야. 공생발생설. 간단하게 볼게. 자세한 거는 뒤에 이제 붙여줄게, 강의를. 자, 그럼 공생발생설이라고 하는 게 뭐 핵이 먼저냐, 공생이 먼저였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 미토콘드리아가 공생발생선을 지지해주는 박테리아와 닮았다.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박테리아와 같다. 이러한 정보가 빽빽하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아주 빽빽하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무슨 여기서 나오거든 지금. 같은 이유. 근데 이게 그럼 전형적으로 우리 미시구조도 3번 압축형이야. 토끼와 거북이 혹은 뭐 주머니형. 주머니 제목에 빽빽하게 넣는 거. 근데 얘는 주머니의 내용을 섞지는 않았어. 근데 워낙 정보가 좀 빡빡하다 보니까 읽기가 수월치 않았어. 그리고 문제도 사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봐줘야 돼. 왜냐면 비슷한 정보를 갖다가 요번에는 개체성을 잃지 않은 이유. 아니, 개체성을 뭐라 그래야 돼? 개체성을 아직 얘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는 거야? 공생이 아닌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요 부분이야. 공생관계가 아니라, 그치? 그 이유를 이제 4가지 정도로 쫙 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걸 가지고선 첫 번째 니네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거 있지? 거기가 여기서 이제 풀리거든.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건 지금 해제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작게 한번 그려볼게. 작게 크게 그려야 된다. 크게 그려볼게. 크게 그리면 뭐 이런 거지. 어떻게 해야 돼?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이 펜은 얇게, 색깔은 이렇게.
그러니까 개체성을 가지고선 아는 칼처럼 뭐 개체성의 특성이 있다, 상호 보완성이 있다, 뭐 개체성 딱 주고, 그치? 다시 여기 들어왔더니 뭐 원핵세포, 진핵세포, 그래서 핵 안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우리 주인공이 미토콘드리아도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줘. 그치?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갖고 얘가 이제 뭐 현미경을 통해 갖고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게 넘어오는 관점에서 뭐가 나오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그냥 공생발생설을 해서 설명을 해. 공생발생설. 그래서 이 공생발생설을 두 가지 근거로 인해 갖고 빡빡하게 정보를 주는 거야. 첫 번째는 박테리아를 닮았다, 미토콘드리아가 주고, 두 번째는 아니다, 공생발생설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써였던 밖에 있던 개체성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제 해결을 해준다는 거야. 개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왜 이 부분을 주목하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이 배경 지식이야. 또 이과의 친구들은 이걸 이제 그림을 많이 알고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또 선생님 주장대로 한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문 역할을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좀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읽으면 돼. 그냥 구조도 그려서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온 건 어디냐? 다 이 부분에서 다 나왔어. 응? 이 부분에서 문제의 답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전체 6월에 대한 어떤 총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9월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제시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거야. 비문학은 밸런스를 일단 생각을 해라. 그래서 조금 쉬웠던 제시문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두 제시문이 있는데, 두 제시문이 확실히 어떤 배경 지식을 포인트로 줬다. 배경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이게 배경 지식이 중요해지면 사실은 9월 달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면 11월 수능 전에는 약간 배경 지식 강의라든가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둘 필요가 있어요. 배경 지식이 별건 아니고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올 것 같아? 그치, 기출에서 일단 나와. 기출 한 5개년 정도에서 배경 지식이 일단 나오고, 두 번째는 어디 있어 니네? 뭐가 있어? 그렇지,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오는 애들을 배경 지식처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배경 지식처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갖고선 한번 풀어봐봐. 준비를 해서 9월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